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겁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았고 강남 집값은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뉴스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1.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직접 내놨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 오늘 오후 가장 많이 검색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아파트 전용 164제곱미터를 오늘 직접 매물로 내놨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직접 밝혔습니다. 매도 희망가는 29억 원입니다. 현재 같은 단지 동일 평형호가가 31억에서 32억 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으니 시세보다 최대 2억에서 2억 5천만 원 낮게 내놓은 겁니다. 지난해 9월 같은 동같은 평형이 29억 7천만 원에 실거래됐으니 그것보다도 7천만 원 낮습니다.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1998년 3억 6천만 원에 매입해 29년간 보유해왔습니다. 29억 원에 팔리면 단순 시세 차익만 25억 4천만 원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부부 합산 양도세가 약 7,7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아파트를 판 돈으로 ETF 같은 금융 투자에 더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직후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서 해당 단지가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고 동시 접속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단지는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으로 2028년 이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인 재건축 대장주입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현직 대통령이 시세보다 낮게 직접 내놨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시장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뉴스 2. 강남 서초 송파용산 아파트값 2년 만에 일제히 하락 전환.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오늘 시장의 화두입니다. 강남구가 전주 대비 0.06% 하락했습니다. 강남구의 하락 전환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100주 만입니다. 서초구도 0.02% 하락해 역시 100주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송파구는 0.03% 하락해 47주 만에, 용산구는 0.01% 내려 101주 만에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이 한꺼번에 하락 전환한 겁니다. 대치동 대치 삼성 1차 전용 59제곱미터는 직전 거래보다 3억 5천만 원, 낮은 2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는 급매도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통계를 직접 언급하며 부동산 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0.11% 올랐습니다. 강남권은 꺾였지만 서울 외곽의 중저가 지역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급지에서 시작된 조정이 한강벨트, 그리고 외곽으로 번질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뉴스 3. 이재명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겠다. 정책 총동원 선언. 어젯밤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오늘 아침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다주택자에서 투기 목적의 1주택자로까지 확장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는 버티면 더 큰 부담이 된다. 5월 9일 이전에 판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게 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제, 금융, 규제를 동시에 동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선언이 오늘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직접 매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말과 행동을 동시에 내놓은 겁니다. 시장은 지금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현실화될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 4. 국토부 1월 주택통계 월세 비중 66.8%, 역대 최고.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입니다. 1월 전체 전월세 거래 25만 3,410건 중 월세 비중이 66.8%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2022년 1월에는 45.6%였는데 4년 만에 21.2%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전세 거래는 84,1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6% 줄었고 월세는 16만 9,300억 원으로 42.5% 늘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판도가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공급 쪽에서는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물건이 줄었고 수요 쪽에서는 전세 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 사기 우려로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겹쳤습니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고 있는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괜찮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 5. 1월 서울 착공 92.6% 급감 공급 씨앗이 사라지고 있다. 같은 1월 주택 통계에서 나온 공급 지표입니다. 1월 전국 주택 인허가가 16,531가구로 전월보다 83.9% 급감했습니다. 서울 착공은 741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 1만 50가구에서 무려 92.6% 줄었습니다. 인허가, 착공, 준공, 세 지표가 동시에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통상 인허가 이후 착공, 그리고 준공까지 45년이 걸립니다. 지금 착공이 줄었다는 건 2028년, 2029년 입주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에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올해 7,500가구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공급 속도로는 2026년 입주 절벽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규제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뉴스 6. 악성 미분양 29,555가구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오늘 국토부 통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수치가 있습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전국 29,555가구로 전월 대비 3.2%, 914가구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폭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준공 후 미분양의 86.7%에 해당하는 25,612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경남이 3,537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 부산, 대구, 제주 순입니다. 반면 수도권 미분양은 17,881가구로 12.6% 늘어 수도권에서도 증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전세 매물이 없어 난리고 지방은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난리입니다.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이 지역별로 동시에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이중성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뉴스 7. 1월 매매 거래 전년 대비 60% 급증 양도세 마감 효과 현실화. 같은 1월 주택 통계에서 나온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만 1,45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4% 급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 따지면 5,945건으로 전월보다 22.0% 늘었고 이는 최근 5년 평균 1월 거래량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 급증의 배경은 하나입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팔기 위한 다주택자와 사기 위한 실수요자가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거래 급증이 1월로 끝날지 2월과 3월에도 이어질지가 올 상반기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5월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소강 국면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스 8. 정책 충격에 따른 강남 약세, 한강벨트로 번질 듯 전문가 경고. 오늘 뉴시스 보도에서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정책 충격에 따른 급매물 출회로 인한 약세라며 지금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령의 1주택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주거를 다운사이징하는 매물도 섞여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은 주담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증시, 강세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는 73.4로 1월 마지막 주 99.3에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백을 밑돈다는 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마포성동 한강벨트로 확산될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 9. 1월 국세 수입 52조 9천억 부동산 거래 급증이 세금도 늘렸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1월 국세 수입 현황입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5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 2천억 원, 13.5% 늘었습니다. 재경부는 부동산 거래량 상승으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가 늘었다는 건 거래가 그만큼 활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활발한 이유 상당 부분은 5월 9일 마감을 앞두고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때문입니다. 규제가 세수를 늘리는 기묘한 구조입니다. 이 흐름이 5월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 10.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역대 최고 성균관대 인근 평균 73만 8천 원. 봄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 원룸 월세 데이터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대학 10곳 인근의 1월 원룸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 인근 월세가 73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 3천 원 올라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화여대 71만 1천 원, 연세대 68만 3천 원, 고려대 66만 3천 원, 한양대 64만 2천 원 순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 10곳 인근 원룸 평균 월세는 62만 2천 원으로 201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관리비까지 더하면 월 70만 원 이상을 주거비에만 쓰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국 월세 비중 66.8% 역대 최고와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월세가 오른다는 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2월 27일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고 강남이 2년 만에 꺾였다. 규제의 칼날이 현실에 닿기 시작했지만 월세는 역대 최고, 공급은 바닥. 시장의 진짜 승부는 5월 9일 이후에 펼쳐진다. 아침에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부동산 뉴스 다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